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2월 4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구글 퀄컴과 함께 XR 동맹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른 XR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였었죠. 시장의 전망치에 따른 0.25% 금리가 인상됐고요. 금리 상단은 4.75%까지 높아졌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직 연준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피력을 했고요. 대신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아주 환호를 했죠. 희망 회로를 열심히 더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어젯밤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놀랄 수준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고용 건수가 51만 7천 건이나 증가했어요. 시장의 예측치는 20만 건 하회해서 10만 건대에 머물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놀라운 그런 고용 건수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3.4% 찍으면서 50년 만에 최저치인가 그래요. 정말 뜨거운 고용 시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라면 너무나 좋은 소식이겠지만 지금은 긴축기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악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들은 다 조정을 받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시간당 임금이 33.03불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0.4% 증가였기 때문에 증가폭이 좀 감소했다는 것이 시장의 낙폭을 축소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그런 고용 건수가 폭증을 했는데 만약에 시간당 임금까지도 폭증했다 그러면 정말로 연준으로서는 당혹감을 나타낼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런 고용 건수의 폭발적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죠. 고용지표의 놀라운 발표 이후에 연준의 긴축 연장이 우려되면서 유가가 또 급락했어요. WTI가 73불대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물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60불대 막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부담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히 박스권을 만들면 물가지수에는 긍정적이잖아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속도가 문제인 거죠.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바로 반응했죠. 긴축 연장 우려에 3.5%를 다시 찍었습니다. 금리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표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장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발표된 제조 PMI 지수를 보면 47.4를 찍으면서 완전히 경기 침체 신호죠. 50 이하면 경기 침체인데 2달 연속으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에 발표된 서비스 PMI 지수는 55.2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폭등했죠. 12월 달에 50을 하회했다가 바로 1월 달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했는데 이게 고용 건수의 폭발적 증가의 요인이었죠. 이것도 일시적이라 그러면 추후 봐야 되겠죠. 과연 이 5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또 금방 한두 달 만에 꺾여서 50을 하회하느냐, 이 서비스 PMI 지표도 꾸준히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소식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이 양봉 마감했어요. 위에 긴 꼬리 달았죠. 만약에 조정폭이 진짜 깊어져서 다시 이 11,000선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는 다시 또 유입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올 상반기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덜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빠지면 충분히 반대급부에 또 저가 매수는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어요. 다만 정말 시장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시나리오고, 블랙스완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좋은 종목들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수대에서는 역시 개별 재료가 반영되고 수급이 형성되는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급반등하면서 환율이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수급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수급 불안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철저하게 저점만 노리는 그런 전략을 또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지수 보시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갭 구간을 메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자리 근처까지 떨어지니까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만약에 환율에 의해서 이 자리 깨버린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번에 박스권 상단이 또 앞전과 마찬가지로 저항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XR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퀄컴 구글과 함께 XR 생태계를 만들겠다, 공식적으로 동맹을 선언했는데 사실 XR 관련주가 테마로 형성되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그동안 로봇 관련주라든지 챗 GPT 관련주와 같은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정말 돌아가면서 큰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XR은 아직 그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수급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꾸준하게 좀 추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게 NP입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설 XR 스테이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실적이 좋지 않고 테마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면서 매매해야 돼요. 최근에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냈습니다. 해외 프로덕트인데 북미 지역에다 공급하는 거예요.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요청으로 인해서 얼마가 조건인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발표하진 않았어요. 3월 30일 이후에 이 조건이 풀리면 발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지금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테마도 또 그렇기 때문에. 자, 매출액이 60% 증가했어도 400억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연간 매출액이. 아예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XR 사업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테마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거고요.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나무가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주요 협력사죠.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AR, VR 자율주행 센서에도 동사의 제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나무가는 예외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어요. 2020년부터 5천억대 그런 매출을 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영업이익이 회사 가이던스는 3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3천억대 시가총액이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장 삼성전자 소식이 전해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때는 거래량이 안 섰어요. 그런데 금요일장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회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못 갔는데 27%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종목은 앞전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펙 상장 이후에 2,800원대에서 21,000원대까지 뭐 800% 이상 완급등한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완급등 과정에는 엄청난 파고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해요. 고점에 물리면 정말 쌍코피 다 터집니다. 죽어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드시 고공전투의 저점만을 노려야 돼요. 자, 이번에 고공전투를 어디서 할지는 알 수 없죠. 바로 고공전투를 할지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서 고공전투 할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바로 고공전투의 저점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8,000원대 자리부터는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12,000원 자리까지는 열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이 자리 간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좋은 수급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앞전에 그런 수급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한 방에 수급이 터지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연속 수급이 계속 터져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쉬다가 다시 또 수급도 형성돼야 되는 거고 그런 기술적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테마 논리와 기술적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나무가 보시면 실적이 2022년 3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시가총액 3천억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량은 의미가 있는 게 이틀 연속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회전 거래량이 아니지만 대주주 물량 빼면 거의 회전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거래가 계속 수반되면서 박스권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의 위치가 보시다시피 전고점 근처에 지금 상단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 4년 정도 만들었던 박스권을 저점을 높여가면서 돌파하고 그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해 놓고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떨어지고 단계별로 올라올 겁니다. 만약에 한 방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오히려 더 좋죠. 앞전처럼 이렇게 한 방에 확 죽어버리면. 물론 전제 조건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터지지 않고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저점에서 노리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틀 연속 수급이 붙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짜고 대응한다면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군불떼기 시작한 XR 테마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